그 다음에 84쪽 보겠습니다. 84쪽. 자, 84쪽에 우리가 모든 세금은 뭐가 있다? 가세 요건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가세합니까? 라고 하죠. 우리가 취득세는 뭐 한다? 재산을 취득하여서 소유권을 얻으면 낸다라고 했죠. 그럼 그 재산은 모든 재산이 아니라 우리 공법이죠. 그러면 법에 열거된 것, 열거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열거된 재산이 뭐라고 한다? 가세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가세 대상이라 하기도 하고 가세 물건, 가세 객체라고 합니다. 이 열거된 대상을 뭐다? 15가지 종류를 열거해 놨어요. 그러면 그 84쪽에 표가 하나 있어요. 표. 그 표만 보면 됩니다. 표. 그 밑에 이제 그런 부연해서 아까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 다음 참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86페이지에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거, 차량, 기기장비, 선박, 그 다음 입목 돼 있죠. 자, 입목은 옆에 체크한 게 있어요. 체크. 별 표시도 아니야. 체크. 그 다음에 3번에 항공기 있죠. 체크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있어요. 87조의 권리는 강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 승마, 요트. 그 다음에 종합체에서 이용 회원권. 자,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거 읽지 않아도 돼요. 알 필요 없고 뜻을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종류를 너 아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만 보면 되느냐? 몇 페이지? 84페이지에 표 있어. 표. 취득세 대상물은 무엇을 취득할 때 세금 내죠? 열거주의다 말이야. 종류가 첫째 부동산으로서 첫 번째 뭐였죠? 토지, 건축물 있죠. 아까 건축물 몇 종류가 나눠져 있죠? 세 종류가 나눠져 있더라.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산은 아닌데 우리가 차량, 그 다음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있고 그 다음 입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 항공기에 체크하라 있고 입목에 체크하라 있죠. 자, 우리가 요 항공기를 왜 체크하라느냐면은 비행기죠. 비행기를 구입한다.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 구입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조정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살 때만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5개 항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항공사 있다? 그 5개 항공사 운행할 비행기 사야 되겠죠. 세금 내는 거예요. 지를 내라. 근데 무인 항공기 있어요. 드론 있죠. 요즘 드론 많잖아요. 이제 그거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것만 세금 낸다. 요즘 다. 그다음 입 있어요. 자, 요 입은 뭐냐? 설립자를 쓴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 지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원래 나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라는 것은 원래 어디 개념이에요? 토지입니다. 나무는 독립성이 없어요. 에? 토지라고요. 그럼 토지가 팔리면 그 위에 나무도 정착물이 같이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왜 분리시켰어요? 독립성을 가지는 나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민법에 학교론 시간에 배웠죠. 네? 민법에서 배웠고 학교론 시간에 배웠고요. 그 나무가 인간이 심은 나무, 일단 인간이 심은 거예요. 자연 식생이 아니라고요. 그럼 인간이 심어서 수목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 됩니다. 수목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 별도로 임목법에서 등기를 해야만 독립성을 가진다. 자, 요거 임목은 뭐 한다? 일단 살아있는 나무여야 되고 죽은 나무는 안 되고 살아있는 나무 수목 집단 인간이 등기를 해야만 독립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는 세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죽목, 대나무, 대밭 있죠. 그 다음 가수원에는 가수, 그 다음 편백나무 숲, 자작나무 숲, 버드나무 숲 이렇게 임목을 있어요. 자, 그것만 된다. 자, 그래서 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로는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예. 여러분 민법에는 아주 많은 권리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민법상에 비오는 권리들은 많아도 많잖아요. 한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민법에는 이런 권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경제학상의 권리가 있어요. 특허권, 실용실현권 이런 들어봤나요? 그거는 민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상법상의 권리입니다. 재산적 권리다 말이에요. 원장권, 실용실현권, 특허권, 차지권 이런 등이 있는데, 근데 아주 많은 권리가 있는데 취득세를 부담하는 권리는 뭐만 된다? 강업권, 땅 밑에 있는 강물을 채굴하는 권리, 매너, 그 다음에 어업행위, 바다나 저수지에 뭐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매너,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양식 많죠? 고등어 양식도 있고 다랑어 양식도 있고 방어 양식도 있고 굴 양식도 있고 전복 양식도 있죠. 그런 양식업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만 취득할 때 세금 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요게 회원권 있어요. 뭐 있다고요? 회원권.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용권 있어요. 자, 이용권, 회원권 둘 다 공통점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둘 다 공통점 뭐라고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권리인데 회원권은 3회만 이용하세요. 5회만 이용하세요. 그리고 회원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를 가지세요. 그럼 어느 게 가치가 높아요? 회원권이. 그럼 이용권은 취득 대상물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리고 회원권은 하나의 뭡니까? 종이 쪼가리죠. 회원권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러면 이 회원권은 비싸요. 좀 돈이 다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계약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회원권 권리적인 문제는 등기를 안 하니까 누가 회원권을 가진지 국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편법 증여로 돈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증여 행위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아니지만 신고하라는 의미에서 취득세를 붙여 놓은 거예요. 되나요? 자, 그 종류는 우리가 첫 번째 생긴 것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권이 생겼어요. 그럼 좀 시간 있다가 콘도미엄 회원권도 취득을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엔 취득 대상은 이 회원권만 취득세 대상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원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건강을 챙기네. 건강을. 그러면 2종 이상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권이 있네요. 자, 이것도 좀 있다가 또 몇 년 있으니까 또 돈이 생기네. 또 이제 뭘 생기느냐. 말 타고 싶더라. 승마 회원권이 생겼어요. 되나요? 또 돈이 생기네. 그래서 이거는 들어온 지 한 5년도 안 됐어요. 따뜻한 겁니다. 이게 요트 회원권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제 회원권이 여기서 쭉쭉쭉쭉 늘어났어요. 대상물이. 그럼 나중에, 네, 저는 죽고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후세는 이제 어디로 날아갈 거예요? 우주. 돈 많아서 우주로 가겠죠. 그럼 우주 회원권 생기면 우주 회원권도 듣잡이었겠죠. 지금까지는 이 5가지 회원권만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열거되지 아니한 거, 아까 주식이 요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식을 샀다, 취득했다, 세금 안 낸다고요. 알겠죠? 세탁기, 냉장고 사도 세금 안 낸다고요. 요게 열거한 것만 세금 내라. 그러면 이것만 익히는 게 중요하지. 이 양식업권이 뭐예요? 이런 문제는 없다고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뭐 한다, 방금? 이것을 취득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사실 취득이 아까 1번 있었죠?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 있고, 또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뭐냐? 원시 취득의 별표시 3개인데요. 왜 별표시 3개 하느냐? 지금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시 취득시는 뭐만 가시하느냐? 부동산만 세금 내세요. 부동산만 가세한다. 토지 건물만 원시 취득시 가세한다. 알겠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밑에 있는 것들은 원시 취득해도 세금을 내지 마세요. 자, 아까 우리 교재에 언급한 거는 여기 있었어요. 자,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있죠. 요거는 생산 제조업자가 자기들이 이용할 목적이 판매 목적이죠. 그럼 생산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우리 소비자가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가세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잎목은 본래 나무잖아요. 이걸 원래 심어 있는 나무죠. 있는 거를 등기한 거죠. 이걸 원시 개념이 없다 말이죠.
임목거래는 원래 있는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 개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있죠. 이거는 권리잖아요. 그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가야 되죠. 예? 그걸 출원한다예요. 면허를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좋아한다? 어민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면제입니다. 원지치료가 뭐 한다? 면제해줘라. 원지치료 면제. 자, 그럼 면제니까 가시 안 하겠죠? 그럼 아까 해원권은 원지치료 개념이 있다? 없어요. 결론 따지면 15가지 대상이 있지만 이거를 원지 취득하면은 뭐만 가시하라고요? 부동산만 가시하라. 토지를 매립 간척했을 때, 건물을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예? 건축 개수해로 면적이 증가됐을 때를 원지 취득한다고요. 됐나요? 자, 토지는 뭐라고요? 매립 간척. 매립이 뭐고 간척이 뭔지 알죠? 매립은 땅을 메우는 거죠. 예, 바다를 메우거나 저수지를 메우고 땅을 조성한 것을 매립. 그 다음 간척은 뭡니까? 바다에 둑을 쌓고 물을 빼서 이용하는 것. 간척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말하는 자연 토지는 원래 생산할 수 없잖아요. 알겠어요? 용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 토지를 매립 간척, 건축물은 뭐다? 건축물은 아까 건축가 개수로서 면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다. 됐나요? 자, 그때는 가세해라 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가세 안 합니다. 그러면 성계에 있어요. 성계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가세하세요. 됐나요? 성계는 모두 가세하세요. 그래서 사실취득행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정의해서 뭐가 있어요? 사실취득, 원시도 아니고 성계도 아닌데 사실취득은 아닌데 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을 내라 했죠. 그걸 무슨 취득이라 했죠? 간주취득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가 변경을 가져오고요. 변경. 자, 그럼 이 변경은 아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주어진 변경만 말해야 돼요. 법에 주어진 변경 원인만 알면 되고 플러스 그로 인해서 기존 가액보다 높아졌을 때 요 증가된 가액이 존재할 때 세금 내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부연 설명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정을 알맹이만 쫙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건, 차기선. 자, 뭐까지요? 토건, 차기선. 이 5가지만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항공기는 안 됩니다. 요 밑에는 변경 원인이 없어요. 뭐만? 토건, 차기선. 그래서 아까 뭐죠? 토지는 뭐가 된다 했죠? 지목 변경만 된다. 됐죠? 그거는 아까 건축물은 뭐죠? 건축가 개수. 되나요?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럼 뭐죠? 정축, 개축, 이전 행위와 그 다음 개수로서 기존 건축물 가액이 높아진다면 간주를 뭐라 했죠? 됐나요? 그럼 요거는 그 내용을 익히죠. 이거는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 이거 종류 변경입니다. 항공기 안 들어와요. 자, 이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 됩니까? 자, 주식을 구입했어요. 네? 주식을 구입해서 몇 프로 된다 했죠? 50%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50% 초과 되면 자, 뭐 된다고요? 50% 초과가 되면 이거를 뭐다? 가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럼 뭘 취득해?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해 세금 안 내요. 하지만 주식을 취득해 몇 프로 된다면? 50% 초과된다면 너희들은 가점주로서 이 회사를 산 거를 회사를 취득한 거로 보겠어. 되나요?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 재산을 가지고 있겠죠. 이 전체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 전체 가액에다가 법에 규정한 가세 비율, 법에 주어진 가세 비율을 곱해서 세금 때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 요거 이제 50% 초과는 이제 기억하세요. 50% 초과는 50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럼 50% 초과는 51%부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퍼센트잖아요. 50.1도 50.1%도 50% 초과죠. 51%부터가 아니라고요. 이상 단위 아닙니다. 초과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보죠. 자, 이제 가세 대상을 익혔으니까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가점주주를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면은 그게 가로 2번 성립 요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주식을 취득했다 했잖아요. 어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만 가세하느냐. 또 회사가 구우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붙죠. 제가 80페이지 가로 2번에 뭐가 있어요? 원 1번 있죠. 원 1번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잖아요. 자, 회사입니다. 그럼 기억 1번이 무슨 법인 줄 거세요? 비상장법인.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이어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서 50% 초과한 자만 납세 의무를 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기억은 무슨 법인이다? 상장법인 돼 있죠. 됐나요? 맨 끝에 뭐냐? 상장법인, 기억 상장법인 어떻게 한다? 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적어놨잖아요. 상장법인은 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느 법이면 된다? 비상장법인만 가세하세요. 자, 됐어요. 한 개 인증했나요?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원 2번. 자, 그러면 가점주주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50% 초과라고 했어요. 초과. 근데 여기서 또 기업과 뭐가 나와 있어요? 니은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점주주가 언제 되느냐 하는 거죠. 회사를 설립시가 있고 하나는 설립 후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설립시 가점주주, 설립 후 가점주주 됩니다. 그러면 설립시 가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마세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마세요. 법에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설립 후는 모두 가세하세요. 뭐 한다고요? 모두 가세하세요. 자,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설립시는 가세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가점주가 되면은 가점되면 뭘 상거로 보다? 회사를 상거로 했죠.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요 열거하고 있는 대상이 있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 대상물 재산 가액에 가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립시에 가중됐다면 설립시는 뭡니까? 아직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를 할 테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주주를 모집한 것밖에 없어. 우리 아파트가 건설되면 분양하잖아요. 그럼 입주자들을 분양해서 청약권을 받잖아요. 그럼 건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청약을 받은 거잖아요. 돈은 받았지만 앞에 지금 그 아파트는 건설 중에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요. 분양권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를 모집해가 돈을 받았지만 됐나요?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 없어?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요. 우리는 1월 1일선을 창업할 테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비록 설립시 가중주주는 가중주가 됐더라도 물건이 없다. 가세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가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면제부를 준 겁니다. 뭘 한다고요? 면제. 그럼 이 말이 뭐냐? 면제를 줬다는 거는 뭐다? 세금을 그만큼 낸 거로 인정하겠다. 네? 세금을 낸 거로 인정하겠다. 알겠어요? 실제 안 냈지만 낸 거로 인정하겠다. 우리 개모임 하면은 A가 특별한 사정이 원래 우리 회비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A가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 그럼 못 낼 사정이 생겼다. 그럼 너는 면제해 줄게. 그 면제했다는 것은 안 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동등 개념으로 낸 거로 보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립 후입니다 하는 거죠. 이제 설립 후에 처음으로 가중되면 최초로 보유한 지분 모두를 가세하세요. 모두. 자, 그러면 가로 3번 갑니다. 가로 3번에 보면 이제 아까 가세 비율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가세 범위가 원 1번 있죠. 최초 가점주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법인의 가점주주가 아닌 법인의 가점주가 아닌 주주라 했어요.
이 낱말에서 회사가 설립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주주가 됐잖아. 네? 주주가 됐다는 것은 회사가 설립됐잖아. 근데 가점주주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 법인의 가점주가 아닌 주주가 다니까 회사는 이미 설립됐지만 가점주주는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낱말 뜻 알았나요? 자, 그 이후에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정자, 둘 것이에요. 취득하거나 정자 등으로 최초로 가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가점주가 된 날 현재, 거기보다 줄 것이에요.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가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 등을 모두 취득으로 본다. 자, 문장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주 노는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최초 가점주주가 지금 두 개로 방금 했는데 81쪽에 위에 사례가 있어요. 설립시는 몇 프로예요? 0. 근데 뒤에 증가됐네요. 몇 프로 했어요? 60%. 예, 그러면 60% 됐죠? 그럼 최초로 가점주가 설립시가 아니고 설립 후에 됐죠? 얼마?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 60% 가져라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사례에 설립시는 몇 프로? 40%. 이건 아예 가점주주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뒤에 몇 프로 됐어요? 플러스 20%를 추가해서 60% 됐죠. 그리고 60% 얼마? 60% 모두 가져라고요. 이해됐나요? 최초로 가점주 됐을 때는 최초로 가점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 여기서 요리될 때 20%만 가져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가져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1쪽에 원 2번입니다. 81쪽에 원 2번 보니까 거기는 기존 가점주주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이미 가점주주가 된 줄 것이에요. 이미 가점주주가 된.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가점주주가 됐다는 것은 설립 시 가점주가 됐다, 설립 후에 가점됐다, 그거 묻지 말아요. 아까 설립 시 가점주주든 설립 후에 가점주든 가점주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이미 세금 냈다 이 말이야. 그만큼 면제부를 줘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이미 가점주가 된 상태란 것은 이미 세금을 냈다. 그만큼 면제를 해줘 이 말이야. 자, 된 주주 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총액에 대한 가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자, 거기부터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자, 그러면 증가분이 없으면 가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이미 과거의 가점주주로서 납부한 만큼 면제부를 준다고요. 그럼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자, 그래서 단서를 또 달았습니다.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가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거기부터 줄 거면 되죠.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역으로 말하면 최고 비율보다 증가분만 가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2번은요, 원 2번은 가점주주 상태에서 가점주주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는 무슨 비율보다? 과거의 이전 최고 비율보다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이렇게만 알고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례를 보죠. 자, 밑에 있는 사례 있습니다. 원 2번의 사례 3. 자, 사례 3을 보니까 첫 번째 설립시 몇 프로? 40. 자,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몇 프로 됐어요? 70대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가정을 보니까 처음에 이거는 가점주가 아니죠. 납부한 거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해서 20% 증가됐는데 최초 가점됐죠. 그럼 얼마? 60% 전부 가세됐겠죠. 그럼 60%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가점주 상태니까 여기서 취득했죠. 10%를. 그러면 지금 70% 됐다고 해서 70% 또다시 다 부과하면 안 된다. 과거에 납부한 만큼 면제부로 줘라.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 60 해서 10%입니다. 그럼 요거를 본다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10%네? 이게 10%니까 10%네? 이 취득 지분을 가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밑에를 한 번 더 보면 되죠. 밑에 보니까 몇 프로 돼 있느냐? 40. 자, 그 다음에 몇 프로 돼 있죠? 70. 자,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80 돼 있죠. 자, 그럼 이 가정을 보면, 자, X죠. 그럼 최초 가정 70이었죠. 그럼 이때 70% 전부 가세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됐어요. 10%가. 그럼 10%가 없어져도 지금 56% 초과죠. 가점주주죠. 그러니까 가점주주 상태에서 취득을 했어. 20%. 그럼 20% 가세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과거에 납부한 비율 중에 최고 비율이 70%죠. 그럼 70% 납부한 적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프로? 70%를 빼서 몇 프로만? 10%만. 그래서 무슨 비율?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뒤에 82쪽. 자, 82쪽에 보면 뭐가 돼 있느냐? 예, 재차 가점주의 3번 원 3번 뭐가 됐다고요? 재차 가점주죠. 자, 이 재차 가점주도 똑같아요. 재차 가점주도 2번 정의와 똑같아요. 법에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되나요? 무슨 비율?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자, 그러면 3번은 원 3번은 2번과 똑같아 있죠. 자, 사례 봅니다. 사례. 자, 사례를 보니까 사례 6번 볼게요. 자, 몇 프로 됐습니까? 40%. 자, 그 다음 60%. 그 다음 40%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70%입니다. 자, 가점주주 아니었어요. 자, 플러스 20%에서 최초로 가점됐습니다. 60% 전부 가세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됐죠. 그럼 마이너스 20% 됐어요. 50% 초과가 안 됐죠. 그럼 가점주주가 아니죠. 자, 과거에는 가점주주였고 지금 이제 가점주주가 아니야. 다시 여기 취득했어요. 30%를. 그럼 다시 가점주가 됐죠. 그럼 그래서 제 차예요. 그럼 다시 가점될 때도 70% 전부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70%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몇 프로? 60% 빼줘라. 그래서 몇 프로만 가져간다? 10%. 이해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안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거는 보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지만 여러분은 몇 페이지에 있는 것만 알면 된다.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앞에 볼 필요 없단 말이야. 요거만 알면 된다고. 요게 정리해 놨단 말이야. 핵심. 그리고 밑에 또 핵심 있죠. 위에 핵심과 밑에 핵심만 보면 된다고요. 이제 앞에 거는 볼 필요 없다. 요게 요 내용만 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요거 별표지 3개, 요거 별표지 3개. 알겠죠? 이 별표지 3개, 이 별표지. 몇 페이지? 83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된다? 가세 대상까지 익혀봤습니다. 가세 대상과 납세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쪽 갑니다. 88쪽 제3절 있습니다. 납세 의무 있고 납세 의무자라고 있죠. 되나요? 자, 두 번째 가세 요건. 자, 가세 대상 익혔어요. 무엇에 대해서 가세합니까? 누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것이 납세 의무자죠. 자, 납세 의무자는 그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근데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암기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암기 내용 없어요. 이해입니다. 그래서 별표지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죠. 아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납세 의무가 있다면 누가 내느냐 알아야 돼요. 그럼 밑에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 아까 요게 열가구 있죠. 그거를 지금 계속 적어놨잖아요. 대상을 적어놨잖아요. 그럼 취득세의 납세 의무는 요게 법에 열간 15가지에 대한 거를 취득해야만이 납세 의무가 있어. 이 첫 번째라고요.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 89쪽. 89쪽에 가면 자, 1번. 아까는 우리는 무슨 취득자가 된다 했죠? 요거를 취득했어.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이다. 아니다. 등기 등록 관계없다라고 했죠. 그 아까 내용이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상 취득자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다시 밑줄 꺼세요.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있죠. 등기를 하든 등기가 아니든. 여기 좀 허가적인 문제. 허가든 무가 물건이든 관계없다 말이야.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2번 승계 취득자 있죠. 자, 우리는 15가지 대상을 무슨 취득한다 했죠? 원시 취득이나 승계 취득한다 했죠. 근데 내가 이제 결론 나줬죠. 원시 취득시는 뭐만 가시하라고요? 부동산만 원시 취득시 가시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부동산 밑에 있는 것들은 아까 뭐냐? 승계 취득시만 가시하라고요. 그 이유는 원시 개념이 없는 것도 있고 국가에 면제를 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부담되니까 생산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차량이나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뭐 원시 취득시 가세 안 하니까 뭐 한다? 승계 취득시에만 가세한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래 돼 있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제 납세 의무자 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세법은 공법이니까 문제 지문을 낼 때도 요게 법에 있는 내용을 지문을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면서 중요 부분을 바꾼다고요. 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되죠. 그 주체 구조부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허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다. 자, 여기부터 포인트죠. 여기부터 이제 지문이죠. 어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 취득자가 함께 들어온다. 요게 줄 거라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본다. 지금 어제 납세 의무자죠. 그럼 본인이 직접적인 취득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취득자는 아닌데 납세 의무를 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우리가 건축물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건축물. 자, 건축물은 뭐가 있었어요? 건물. 토지 들어가면 건축물이라. 건축물 좀 세 종류 있었잖아요. 뭘 기능하는? 건물. 그 다음에 건물에 뭐 한다? 그래, 딸렸다 말이야. 딸린 시설물이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은 누가 가지고 있고? 갑이라고요. 이 갑이 주체구조부 소유자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갑이 자기 건물에 성관계를 설치했다면 취득자 동일하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자가 내는 거야.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임대 줬어. 그럼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딸린 시설물의 을이 설치했다고. 그럼 다르잖아요. 주체구조부 소유자 외의 자가 가설했다고. 그럼 원칙은 누가 내야 된다? 을이 내야 된다고요. 취득자.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을이 내야 된다고요. 가설한 자가. 근데 이 가설한 자가 세금을 안 낼 경우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럼 세금을 안 내면 누가 내야 된다? 너가 내야 돼. 이 말이에요. 이 문맥은 알겠어요? 이 너와 당연히 을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라고. 취득자니까 을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라고.
취득자니까. 근데 을이 세금 안 내면 누구한테 책임집다? 주체구 소유자에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함께라 했잖아. 함께. 함께. 그럼 갑은 이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기된단 말이에요. 왜 상기되느냐? 요것을 임차인이 들어가지고 건물에 부착시켰어.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갈 때 이거를 가져갈 수 없다고요. 용도상 불가분을 관계는 정착물이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는 건물의 정착물이라고요. 분리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을이 설치해도 소유권이 갑에게 간단 말이야. 너 거잖아, 국가는. 이거 말입니다. 자, 그대로 인식하면 되고. 그래서 그 문장만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아까 변경 내용이 뭐였죠? 토지, 지목 변경. 됐나요? 건축물을 건축행위. 그 다음에 차량, 기기장, 선박 종류 변경.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가액이 증가할 때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변경을 해서 이익을 받는 자. 그럼 변경 시점 소유자라고요. 자, 그래 두 번째 줄. 무슨 시점? 변경 시점 소유자다. 변경 시점 소유자가 납세자 모자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경우 도시개발법 났죠? 찾았나요? 그 도시개발법은 옆에 별표시 한 개 해주세요. 별표시 몇 개? 하나 있어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가로 속에 뭐 됐나? 한지방식. 자, 한지방식에 해당한다.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때는 그 한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한지는, 대주를 받는 땅은 누가 받았다? 조합원이 취득한 거고. 누가 받았다고요? 조합원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루지는 사업 시행자. 줄 거세요. 한지는 누가? 조합원이. 채비지 보루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예, 취득하는 거 본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중주주 방금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입하는 자. 외국에 수입하니까 수입하는 자가 취득자입니다. 이것도 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5번에 상속인 각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피상속, 피 흘린 사람. 자, 사망 전에 받으면 뭐죠? 정려받는 거죠. 그때 주는 사람은 정려자라고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해요. 그럼 수증자가 취득 내야 되고, 그러면 사망 후에는 돌아갔죠. 그럼 주는 사람은 피 흘린 사람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그럼 상속인이 취득자잖아요. 그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지분을 받았다면 지분에 대해서 내라. 되나요? 근데 상속세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속세, 정려세 있는데, 갑이란 사람이 재산을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00억 가지고 있는데 그 500억 중에서 을에게 500억 중에서 10억을 정려를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려세를, 을은 뭘 부담해야 된다? 정려세를 부담합니다. 뭘 부담한다고요? 정려세를 부담할 건데, 그 정려세를 계산할 때는 요게 대해서 정려자의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정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요거에 대해서 500억에 대한 10억 지분만을 가세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것이 정려세입니다. 정려세는 정려자의 재산에 대한 비율만큼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재산만 가지고 떼는 것이 유산취득세 체계라고요.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500억이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유산을 다 남겼죠. 그럼 갑에 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있어요. 상속인. 되나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네 사람의 상속이 있다. 그러면 A는 A는 분할해가지고 상속재산을 회비 분할해서 A는 200억 가져가고, 예, B는 100억 가져가고, 자, C도 100억 가져가고, D도 100억 가져갔습니다. 됐나요? 500이 나눠졌죠? 그러면 방금 정여세는 받은 만큼을 가지고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상속세는 각자 받은 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함으로 남긴 재산을 가지고 요게 세율을 정해요. 그러면 세액이 오겠죠. 이 세액을 가지고 이제 지분별로 나눠요. 알겠어요? 이걸 유산세 체계라고 해요. 근데 정여세는 전체 재산을 준 거 아니잖아. 받은 재산에 대해서 가사하니까 받은 재산만 가지고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각자 받은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담하는 거야. 각자 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야. 하지만 물건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요. 상속은 전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자, 상속은 뭐라고요? 돌아가신 분 재산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려면 상속인들이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돼요. 전부의 동의를 얻으면 돌아가신 분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단 말이야. 통장에 돈도 소문 못 되고 주식도 소문 못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잘 지내야 돼, 행제간에. 아예 안 받으려면 그냥 놔두고, 알겠어요? 없으면 말할 필요 없고, 있으면 사이가 좋아야 된다. 알겠어요? 예. 상속은 뭐 한다고요?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대 납세무가 따른 거야. 무슨 납세무? 연대 납세무가 진다는 거죠. 자, 그대로. 자, 그 다음 6번 있어요. 6번 별표시 하나. 자,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은 돼 있죠. 예. 여기에 주택법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정비법이 나와요. 그럼 요 법들을 나중에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법령이니까 이 법을 계속 지문이 길 수밖에 없죠. 세법 문제가. 근데 알맹이는 간단하다고요. 알맹이는 간단하다. 주택법에서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재건축됩니다. 예? 그럼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개선되겠죠. 그럼 조합원들이 일이 시작돼서 완료될 때까지 쫓아다닙니까? 아니, 조합원들이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자기들 집안 식구들 먹기 살려면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뭐가 개선? 주택조합이 개선되겠죠? 어? 그럼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을 개선, 거기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할 거잖아요. 주택조합이 업무 처리를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할 때, 정비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에 따른 해당하는 줄 거죠. 조합원용으로, 누가? 주택조합이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가가지고,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이름을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누가 취득자입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거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아파트가 건설을 할 때, 재건축할 때 건설회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집주 주려고 들어가면 회사 망하게? 에? 용적률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일반 비조합원에 분양해서 돈 벌어야 되죠. 이해됐나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되도록 주고, 됐나요? 늘어난 면적을 분양해가지고 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질문이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요? 이건 조합원이 취득자가 아니고 비조합원이 취득자다 이 말이죠. 말 이해했습니까? 문맥을. 자, 됐어요. 자, 7번 필요 없고요. 8번 필요 없어요. 자, 9번입니다. 9번 별표지 5개. 5개입니다. 다시 9번 별표지 몇 개? 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별표시 5개입니다. 9번과 10번은 별표시 5개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별표시 1개.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2쪽에 가니까 12번 별표시 1개. 14번 별표시 1개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납세 의무 중에서 여러분 2차의 비율은 공급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아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느냐면은 89쪽에 2번에 변경 시점 소유자에서 내가 별표시하는 한 개 하나 있죠. 거기는 무슨 법이 났죠? 도시개발법 한지 방식이 났죠. 그 한 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놓은 것이 90페이지 6번은 무슨 법이 났죠? 주택법이 났죠. 주택법 정비법에 나는 재건축입니다. 건물이 재건축된다고요, 아파트가. 자, 거기 공법이 한 개 나왔고, 자, 또 넘기니까 여기서요 92쪽에 12번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라 있죠. 확인했나요? 그럼 여기는 원 1번이 뭡니까? 공정법 났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다 공법이죠. 공법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역시 무슨 법이 났어요? 또 도시개발법 났네요. 또 정비법 났네요. 됐어요? 자,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만 이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우리가 흐름, 가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해하는 거.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그 나중에 여러분이 2차에 보면 도시개발법이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시공간은 용도지기 도간 농자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내라고요. 그럼 도시지역 내의 땅은 인구가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주거용이 필요하고 또 뭡니까? 소비활동. 그게 무슨 법이라고? 도시개발법이라. 자, 그러면 요 지역을 이제 개발합니다. 그럼 개발 지역을 땅을 지정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방금 지목이 뭐였다?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이나 임이나 일부 대지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싹 밀어야 되겠죠. 그럼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지 조성,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대해서 요 도시 개발할 때는 나중에 요거 있습니다. 매수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 매수 방식. 그 다음에 한지 방식.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택지가 필요 없고 택지 공단을 맞을 거야. 그럼 사람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매수한다고요. 전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산처럼 부산에 가가지고 가득 신공항을 만든다. 그 사람들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싹 다 사들여야 되죠. 그때는 매수 방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게 사람들이 정주하게 만드는데 도시 행성이 안 받으니까 택지 공급해 주니까 그때는 대도를 준다 하는 한지 방식이라고요. 대도를 준다 한지 방식이라고요. 그럼 여기 또 뭡니까? 이 지역을 개발할 때니까 기존 토지 소유자들 있죠. 그러면
요 지역에 기존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하듯이 이 사람들이 뭘 구성한다? 이렇게 조합원이라고요. 되나요? 이 사람도 조합원 결성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넘겨주더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에게 1번 이전 등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전 등기하면서 무슨 방식을 했죠? 한지 방식을 했죠?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토지 상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때 발행하는 거는 이전 등기해주고 땅을 데리고 한매라는 거예요. 되돌린다. 한매가 뭐예요? 부매랑 같다고 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이 갔다고 옵니다. 한매요. 그게 한매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요때 이 자기 땅만큼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몇 평을 받을 건지, 예? 제대로 받을 땅을 권리 면적을 받는 것이 한매권이란 말이에요. 요때 그러면 요 넘기는 것을 한지를 조건으로 처분합니다. 라고요. 한지 처분. 되나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2번 이제 공사를 시공하겠죠. 그럼 나중에 3번 공사가 완공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뭐 타인을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이전 등기 받았죠. 만약에 이전 등기가 안 되면 이 사람이 파헤치면 안 돼요. 타인 땅을 파헤치면 안 된다고요. 불법이라고요. 그거는 보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형식상으로 이전 등기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 이전은 받았지만 자기 땅은 아니다 말이야. 개발하기 위해서 받았단 말이야. 그럼 개발이 끝났죠. 그러면 개발된 땅을 이 한매권을 가진 자에게 되돌려 주죠. 이때도 뭐 한다? 한지 처분합니다. 한지 처분. 자, 그런데 여기는 요 말이 좀 다르죠.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그냥 한지 처분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공됐죠. 그럼 한지가 됐으니까 땅을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 땅 찾아가세요. 알겠어요? 라고 한지 처분 공고를 내린다 그래요. 공고. 됐나요? 공고. 그러면 공고다는 것을 알린 거잖아요. 그럼 공고 1입니다 하는 거죠. 요까지 이제 공고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거를 완공된 땅에 요까지 공고를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한매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땅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공고 1 다음 날부터 이제 찾아간다고요. 언제부터 찾아간다고요? 공고 1 다음 날부터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공고한 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렸으니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찾아옵니다. 네 번째. 됐나요? 그러면 한매권을 교환해 가지고 한지 처분으로 취득했다라고요. 토지 소유는 뭐 한다고요? 한지 처분으로 취득했다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한매권이 가지고 있는 내 권리 면적이 100평이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한지 취득할 때 한지를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자기 권리 100평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100평 취득은 취득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취득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취득은 했지만 취득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요때 넘겨주는 거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가 아니라고요. 잠시 내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가 다시 개발된 후에 다시 받잖아요. 갔다가 왔단 말이야. 그럼 양도된 적도 없고, 실질적인 취득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일단 취득은 없어요. 취득은 없어요. 취득은 없지만 이 한지 받는 땅은 누가 받은 거예요? 조합원이 받은 거라고요. 취득세는 가세하지 않지만 한지는 누가 받은 거라고? 조합원이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법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지 방식에 의해서 바둑은 한지는 누가 취득한 거고 조합원이 취득했단 말이야. 그 납세문, 그런데 납세문은 있다 없다? 납세문은 없다고요. 취득.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원래는 자기 권리 면적만큼 받았어요. 그럼 받아오니까 뭐가 바뀌어요? 한지 받은 이 땅이 뭐가 바뀐다고요? 지, 목이 변경됐겠죠? 뭐가 변경됐다? 지, 목이 변경됐다. 이거는 내가 계속 설명할 논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 계속 설명 안 해요. 한 번만. 여러분 공법에 원래 듣는 것이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요 A 위치에서 B 위치로 바뀌죠? 그게 지번이라죠? 위치가 바뀌었어. 지번이 변경되겠죠. 자. 그런데 자기 땅 권리 면적을 받은데 이 지역이 개발할 때, 국가가 이 지역을 개발할 때 100평 가지고는 조금 뭐 효율적이 토지 이용이 안 되겠더란 말이야. 전부 다 분양할 때 전부 다 120평씩 잘라서 분양했단 말이야. 몇 평씩? 120평씩. 그럼 자기 권리 면적은 100평밖에 안 되죠. 그럼 분양 땅은 120평이야. 그러면 늘어난 면적을 공짜로 받는다?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지 받을 때 뭐다? 증가된 면적 있죠? 증가 면적. 이거를 정한지라고요. 면적이 초과됐단 말이야. 그 초과 면적인 증가된 면적을 정한지라고 한다고요. 증가된 정한지. 그럼 이 정한 면적은 뭐다? 청산금을 부담하고 산 거라. 그럼 이거는 취득이라고. 알겠어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취득이냐 이 말이야. 한지는 일단 누가 취득자고? 조합원이 취득자야. 근데 자기 권리 면적 받은 거는 취득이 아니고, 되나요? 권리 면적을 초과한 면적 있죠? 요거는 방금 뭘 부담해?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정한지 초과된 면적은 어떤 취득이냐 말이야.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말이야. 돈 주고 샀는데, 내 땅이 아닌데, 사였잖아. 너라는 면적을 샀잖아요. 돈 주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럼 원시가 아니고, 한지 초과된 면적은 무슨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야. 무슨 취득? 알았나요? 자, 일단 한지는 누가 취득자고? 조합원이 취득. 이거 한 개 기억하시고. 됐나요? 그리고 자기 권리 면적을 받은 거는 취득이 아니고 면적이 증가된 거는 취득인데 그 취득이 뭐냐 이 말이야. 승계 취득이라고. 돈 주고 샀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요거 보는 거예요. 자,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예.